오늘의 서민갑부를 만나기로 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의 한 농장. 그런데 농장 도착하기도 전에 풀숲을 헤치고 다니는 의문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민갑부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주인공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 숲속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제 보석 찾고 있어요. 보석이요? 예,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한낱 잡초뿐인 풀숲에서 무슨 보물을 찾는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다려 봤는데요. 아니 그게 뭐예요? 네이클로바예요. 아, 네이클로바네요. 네. 근데 이게 보석이에요? 네. 요거 가지고 제가 작년에 연매출 16억 올리는 제 보석입니다. 얼마라고요? 16억. 아니 이 네이클로바로 16억을 매출 올리셨다고요? 누군가에겐 공원 풀밭에서 어쩌다 한번 운 좋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작은 풀잎으로 무려 1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오늘의 갑부. 네잎클로바로 행운을 파는 농부의 우여곡절 성공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한 산중턱에 자리한 갑부의 일터. 전국에서 오직 하나뿐인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와,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이게 아까 제가 찾았는 네이클로바 농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네이클로바인 거예요? 예.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네잎클로버 밭. 농장 크기는 약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면적 약 3분의 2 정도 크기의 공간에서 10년째 네잎클로버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다 네이클로바네요. 이렇게 다 네잎입니다. 네이클로바네요, 진짜. 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하게 된 건 나폴레옹의 일화 덕분이라는데요. 나폴레옹이 전쟁 중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해 고개를 숙였다가 적군의 총알을 피했고 그때부터 생명을 구한 행운의 상징이 된 거죠. 네이클로버들 중에 네이클로버가 몇 개가 섞여 있는 건 거죠? 근데 저희 농장에서는 네이클로바 중에서 쉐이클로바가 섞여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을 확률은 1만 분의 1. 그만큼 희소성이 높아 겨우 찾을 수 있는 네잎클로버가 이곳에서만큼은 한가득입니다. 그렇다면 네잎클로버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합은 한 개예요. 그럼 뭐 100개, 잎이 100개 같으면 뭐 쉐이크로바는 한 10개 정도 내외고 나머지는 그 네잎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약 90%의 확률로 네잎 이상의 클로버가 자란다는 얘긴데요. 사실일까요? 당장 화분 속 클로버를 하나씩 따서 세잎 클로버와 네잎 이상의 클로버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분 하나 가득 피어있는 클로버를 남김없이 따서 클로버 잎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네잎 이상의 클로버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는 네잎, 네잎 이상이고 여기는 쉐이크입니다. 세잎 클로버는 5개, 네잎 이상의 클로버는 46개. 어떻게 네잎 이상의 클로버가 더 많이 자라게 만든 거죠? 네잎클로바가 많이 나오게 네. 품종을 개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까지 뭐 거의 한 집중적으로 한 건 한 5년이고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돼요. 어렵게 찾은 네잎 클로버는 코팅해서 책갈피로 쓰거나 곱게 말려서 두고두고 보았었죠. 하지만 홍인헌 씨는 이 네잎 클로버로 갑부가 됐는데요. 클로버로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클로버는 한 16억 정도 되고요. 네. 그대로 과일까지 다 합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작고 여린 네잎 클로버로 벌어들이는 연매출이 무려 16억 원.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걸로 도대체 뭘 하시길래 그렇게 돈을 버시는 건지. 먹거리로 지금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잎 클로버를 먹는다고요? 과연 네잎 클로버를 어떻게 먹는 걸까? 갑부를 따라 한 카페를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 배달 왔습니다. 네. 뭐 어때요 요즘? 손님들은 많이 와요? 신기하시고 네, 받으시면 막 이게 뭐냐고 궁금해요. 네이클로버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면 네, 맞아요. 여기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지. 그냥 음료나 뭐 디저트에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카핑해서 그렇게 손님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죠. 아하, 식용 네잎 클로버라는 특성을 살려 음료와 디저트에 장식해서 보는 맛까지 더한 거군요. 평범한 음료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네잎 클로버. 어떻게 이 메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선물해주는 느낌도 있고 손님들이 받았을 때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어요. 손님께 행운을 전하는 의미로 시작해서 인기 메뉴가 된 네잎 클로버 음료와 디저트. 반응은 어떨까요? 네이클로버. 이거 네이클로버야? 아, 이게 아예 들어가 있는 거네? 정말 이쁘다. 나 이거 집에 가져갈래. 행운의 네잎 클로버 덕분에 인생 사진도 찍고 자연스레 추억에 젖어드는 손님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때는 네이클로버를 찾아도 세이클로버만 발견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보게 되니까 이 자체로 행운을 발견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잎클로버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음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행운의 상징 네잎 클로버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화제가 됐고 이걸 음료에 장식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된 건데요. 옛날에 그 스타벅스의 우리 음료에 네. 어떤 그린 라떼라는데 거기가 토핑이 됐어요, 음료에.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개인 카페나 디저트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2018년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이벤트 음료에 갑부의 네잎 클로버를 장식해 내놓았는데요. 전국 1,100여 개 매장에서 매일 2만 개씩 팔리며 입소문이 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대박을 터뜨린 거죠. 2018년도에 1월, 2월 금년도에는 행운으로 시작하자 이런 컨셉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고 하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그 한동안에 그때 되게 유명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면에 그 일면에 전면 장식해가지고 또 저를 소개하고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국내 최초로 생산된 먹는 네잎 클로버가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현하며 갑부에게 주목했고 그 결과 음식점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는데요. 행운을 찾은 게 아니라 노력으로 행운을 만들어낸 거죠. 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 배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기 나갈 때 같이 이제 거기서 어우러져 살짝 이렇게 연출해주면 일단 뭐 음식이라는 게 보기 좋은 떡이 맛있어 보인다고 신선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궁합이 맞은 것 같고 그래서 한 6개월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고기의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먹는 네잎 클로버를 장식용으로 쓰다가 손님들 반응이 좋자 아예 새싹 채소처럼 네잎 클로버를 요리에 넣게 됐다는데요. 이렇게 네잎 클로버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납품하고 있는 식당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육삼빌딩하고 특일급 호텔에 거의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 그 일식집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일식집이 뭐 있는데 거기서 쓰고 있고,
삼겹살 집 여러 군데 가지고 많이 쓰고 있어요. 아, 네이클로버 멋있다. 노른자 위에도 이거 하나 올라가 있다. 봐봐. 그래. 엄청 예쁘다. 그래, 아유, 맛있겠지. 맛있겠다. 예쁘면 또 맛도 좋아요. 노른자를 터뜨려 가늘게 채 썬 쇠고기를 코팅하듯 비벼준 다음 산뜻하고 감칠맛 나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곁들여주면 비릿한 맛을 확 잡아준다는데요. 무순처럼 곁들여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어우, 맛있어. 육회 비빔밥에도 각종 채소와 함께 네잎클로버를 넣고 비벼 먹어도 거부감 없이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손님들 입맛에도 맞을까요? 너무 맛있어. 먹어봐. 너무 맛있어. 더 신선해 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오늘 꼭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요. 네이클로버의 맛이라는 건 뭐 단맛, 쓴맛 이런 게 직접적인 느낌보다도 그 심적인 느낌, 행운, 행복 이런 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행운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갑부의 네잎클로버. 어떤 맛일까요? 한의학에 보면 클로버는 단맛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씹어서 계속 씹어보면 끝맛이 단맛이 나요. 어울리는 소스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갑부가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먹는 네잎클로버. 어떻게 수확하나 지켜봤더니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한답니다. 네잎클로버는 말 그대로 네잎이 생명이기 때문에 잎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게 뭐 무게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입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땅으로 나와요. 아, 입당으로요? 아, 한 장 한 장당 가격이 네, 매겨지는 한 거예요? 장에 이게 가격이 매겨져 나가요. 이 한 장이 대략 얼마 정도 해요? 저희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 한 장당 250원씩 팔아요. 이 작은 풀잎 하나가 개당 250원의 상품 가치를 지녔다니 조심조심 수확할 만하네요. 요즘엔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의 네잎클로버를 수확하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거죠. 얼마나 나오나요, 네잎클로버가? 잎으로 따지면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장씩은 나오죠. 뭐라고요? 몇십만 장. 10만 장. 약 5천 제곱미터의 거대한 농지 규모가 높은 생산량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지만 클로버의 강한 번식력도 한몫한다는데요. 줄기에서 잎을 따잖아요. 네. 따면 요 잎에 끝에 잎이 다시 일주일이면 다시 완성품이 돼요. 왜냐하면 줄기가 뻗어가면서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내려요. 네. 그래서 일반 식물들은 우리가 써가 있으면 뿌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뿌리가 계속 내리니까 이게 세력이 빨리빨리 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콩을 재배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응? 저희들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잎이 한 장씩 나오면 1년에 50주라고 생각하면 50모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잎클로버의 성장 속도를 지켜봤는데요. 일주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4일 차에 벌써 네잎클로버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같은 밭에서 연중 매일 같은 양을 수확해 판매한다고 생각해보면 네잎클로버가 일반 농작물보다 수익률이 배 이상은 높겠죠. 이렇게 수확한 네잎클로버는 온전한 보존을 위해 포장 용기까지 주문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납품하는 업체에 따라 좀 틀려요. 이거는 지금 샐러드용에 들어가는 거는 네 군데 5개씩 이렇게 넣고 젤리에 들어가는 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5개 해서 10개가 들어가요. 흐트러지고 모양이 막 일그러지고 그 유통 과정에서 물류 과정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홈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한 팩당 20개의 네잎 클로버를 넣은 이 상품을 박스 가득 채워넣는 갑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쓰려고 누가 이 네잎 클로버를 주문한 걸까요?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싣고 갑부의 뒤를 따라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안녕하세요. 가인님. 잘 지내셨죠? 예, 예. 아니 대형 마트에서 네잎 클로버를 판다고요? 오늘 선생님 요청해서 샐러드를 좀 넉넉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 샐러드 쪽에 좀 진열돼 있어 네잎클로버가 좀 다른 샐러드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돼 있다 보니까 고객들의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평상시에도 많이 나갑니까? 네네네. 아, 제가 그 식용 네잎클로버 샐러드 상품이 공급되거든요. 아, 샐러드로 판매되시네요. 네. 샐러드 속에 그냥 우리 네잎클로버가 한 가지 소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쁘게.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저희가 판매가 진행됐고요. 네. 꾸준하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샐러드에 비해서 좀 네잎클로버가 있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조금 신기해하면서도 맛도 생각보다 이제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서 재구매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납품돼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네잎 클로버 샐러드. 언제부터 네잎 클로버를 식용으로 쓸 생각을 한 걸까요? 클로버가 행운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잎클로버가 누구나 좋아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생일 케이크 하나 올려보자. 응? 전 세계 생일 케이크 하나씩만 올려도 엄청난 소외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상용을 넘어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해 네잎 클로버를 식품으로 활용할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그때부터 네잎 클로버를 다양한 음식에 적용해 보기로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식용으로 팔기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이 필요했던 거죠. 식용 가능한 식물로 등록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등록을 하려면 보니까 뭐 매덕, 매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클로버를 식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 홍인원 씨는 2개월 동안 인터넷과 역사책을 찾아 클로버 식용 사례 자료 수집에 몰두했죠. 어렵게 찾은 클로버의 식용 사례 자료를 제출하고 3개월 뒤 마침내 네잎 클로버를 식용 가능 품목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부의 첫 번째 성공 전략. 다음 날 또다시 풀숲에서 만난 갑부. 오늘도 혹시 자신만의 보석을 찾고 있는 걸까요? 여기 네잎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잎클로버. 아, 거기 있네. 와, 이 귀신이신데요? 제 눈에 잘 나타나요. 맨날 보는 게 네잎클로버다 보니까. 아니 농장에도 온통 네잎 클로버 천지인데 왜 굳이 야생에서 또 네잎 클로버를 찾는 거죠? 새로운 품종을 하나 육종하려고 네. 샘플 채집하러 왔습니다. 갑부에게 네잎 클로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찾았어요? 오히려 이 야생에서 채집한 네잎 클로버를 어떻게 하면 잘 번식시킬 수 있느냐가 더 큰 숙제이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게 찾으시네요. 네잎클로버도 하나가 있으면 그 줄기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그 주위에서도 좀 나타나요. 네. 우리 산삼 찾으면 그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네. 네잎 클로버는 유전되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형이라 육종하기 어렵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낸 갑부. 야생 네잎 클로버 육종 방법을 최초 공개합니다. 먼저 네잎이 나는 클로버의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고요. 나중에 네잎 클로버에서 핀 꽃에서만 씨를 받아 교합해서 다시 심기를 반복하는 거죠. 잎도 나오고 네잎도 나오고 그 네잎이 나오는 부위를 다시 잘라서 또 선목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네잎이 많이 나오는 그 품종을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번식을 해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네잎이 제일 많이 나온 부위, 그리고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을 한 거죠. 유전자 변형이나 방사선 사용 없이 자연 번식으로 네잎이 자라는 클로버 품종 개량에 성공한 갑부. 하지만 그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 2008년 야생의 네잎 클로버를 채집해서 심고 또 심는 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네잎 클로버가 나오질 않아 적자 상태로 기약 없이 시간만 흘렀던 거죠. 거의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때 포기하겠다는 생각 안 들으셨어요? 비전이 없으면 또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충분히 파면 팔수록 계속 이제 비전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품이든지 개발자는 거기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냥 옆에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핵심을 못 찾으니까 그냥 수박 그달 보지만 그 개발자는 판단해가지고 비전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됩니다. 5년의 공부와 5년의 개발 끝에 네잎 클로버 품종 개량에 성공한 노력은 마침내 소중한 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립종자원의 품종 등록 요청 후 2년간 작물 시험을 거쳐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죠. 식물의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년간 저 혼자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어요. 이 식용 네잎 클로버는 2013년 7월에 품종 등록돼 향후 2033년까지 오직 홍인원 씨만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품종 보호권을 확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갑부의 두 번째 성공 전략인데요. 여기에 더 나은 수익 가치를 낼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네잎 클로버의 상징인 행운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세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미가 행운이고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다 보니까 선물. 실제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 응원이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은 게 감사. 감사. 네. 그리고 생일 나오고 응원이 제일 적게 나와요. 아직 네잎 클로버를 판매한다는 것조차 생소한 시대. 주문량은 어떨까요? 오늘 얼마나 나가요? 오늘 뭐 건수로 하면 한 300건 되는데 화분하고 네. 그리고 뭐 다른 하바리움 종류 그리고 이런 코팅 상품 그런 종류들입니다.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풀이라는 네잎 클로버의 희소성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높였고 꾸준한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장. 장 사장님 어서 오시오. 물건 좀 보러 왔어요. 어때? 장사 좀 잘 됩니까? 장사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녀야지. 많이 안 되죠, 그죠? 물건 괜찮네. 한 5판 정도만 좀 실어주시오. 5판 같으면 우리 홍 사장이 취급하는 물건 좀 한 개 하나 이거 우리 가게에다가 좀 반입하려고 사러 왔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 홍인헌 씨는 국내 최초 식용 네잎 클로버 품종 개발자일 뿐만 아니라 화훼 농사와 유통을 겸하는 화훼업자이기도 하다는데요. 화훼업 규모와 경력이 궁금합니다. 화훼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비하면 많이 하는 편이겠지요. 화훼 매출이 나오니까 화훼는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거의 뭐 한 25년 돼가지요. 저기는 뭐 이제 네. 마상게니아라고 저 행운목. 우리는 행운을 주로 하는 그런 식물이 많네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전수. 금전수요? 네. 돈 들어오는 돈나무. 돈 들어오는 돈나무요? 네, 말 그대로 금전수. 요거는 몬스테라라고, 요것도 잎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네. 그럼. 옛날에는 다 이런 거 보고 불량이라고 반품하고 했거든요.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신기해서 또 이런 게 지금 현재 또 히트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의식주는 필요한 반면 화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에 화훼 산업 분야는 갈수록 위기였죠. 그런 시장에서 나름대로 25년 동안 분석한 끝에 돌파구를 찾아냈고 화훼 분야에서 고정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답니다. 이 화훼가 지금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냥 뭐 한 15억 좀 넘습니다. 15억이요? 예. 그러면 이런 뭐 소매점 같은 데 납품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거의 뭐 90%가 뭐, 소에 납품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온라인이나 그냥 몇 군데 거래처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바로 그 대형마트. 고객들 기분 좋아지라고 입구에 진열된 화훼 상품들이 갑부가 키워낸 화초들이라는 사실. 꽃바구니 제작과 배송을 하던 15년 전 우연히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을 계기로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렇게 관엽식물을 뭐 큰 거, 그 중간 거 아주 작은 거 이런 식으로도 팔고 있고, 네. 요즘은 토기화분이 대세다 보니까 토기화분에 심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이제 가을이니까 국화. 네. 15년 전 대형마트에 화훼 상품을 처음으로 납품했고 그 계약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답니다. 한 140개 정도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것에 제가 다 화훼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클로버 단독 연 매출은 약 16억 원, 각종 화훼 상품 연 매출은 약 15억 원, 갑부의 총 연 매출은 약 31억 원입니다. 화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화훼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 날 때 틈틈이 이렇게 네이코로 개발하는데 그 할애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개발할 때 시간과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오히려 처음부터 한 가지 네이크로버만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했었으면 그게 불가능했겠죠. 대체 어떤 계기로 화훼업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화훼는 우리 둘째 매형이 우리나라의 화훼계 선구자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이 다 화훼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다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학도 원예학을 전공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 화훼업에 뛰어들었지만 판매량 급감과 더불어 부도를 맞았습니다. IMF 때 한번 그냥 무너지고 농장도 망하고 제가 판매하는 것 유통업도 망하고, 그래서 뭐 그때 딸내미가 그때 IMF 때 태어났는데 그때 뭐 제대로 많이 못 먹였죠. 응? 눈물 나라. 힘들었어 그때. 그 당시에 좀 그런 와이프분한테 미안한 감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미안하고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돈도 못 갖다 주고 제가 벌어서 해야 되니까.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고 또 엄마도 제가 다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고맙죠.
무려 45억 원을 빚진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묵묵히 견디며 남편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홍인원 씨는 가족의 사랑을 바탕으로 네잎클로버 품종 개량에 성공했죠. 어쩌면 네잎클로버가 전해준 행운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갑부의 농장이 환합니다. 아직도 일이 남았나요? 밤인데 퇴근 안 하세요? 지금부터 일해야 됩니다. 낮엔 영업에 집중하고 밤이 돼서야 네잎클로버를 돌볼 수 있다는데요. 밤이 되자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의 네잎클로버 농장. 심지어 낭만적이기까지 한데요. 밤 되니까 이 조명들은 다 뭐예요? 식물이 특성이 있어요. 응? 밤 되면 이렇게 얼굴을 닫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닫아버려요. 이렇게. 이거 뭐 밤에 닫혀버리면 이거 활용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을 활용해가지고 그 낮을 연장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낮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빛이 없을 땐 스스로 잎사귀를 접다가 빛이 생기면 잎사귀를 펴는군요. 네잎클로버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했을 때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3천여 개 조명으로 식물의 생리를 조절해 주는 거죠. 태양빛이 아닌데도 이게 안 다물어요? 네, 안 다물게 그 뭔가를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또 특허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 저녁 9시까지는 안 닿게 해준 다음에 이걸 잘라야 돼요. 환경에 맞춰 놓으면 밤 9시 돼도 안 다쳐요. 지구 반대편에 가져가도 행운의 상징인 네잎이 활짝 펼쳐져 있도록 길들이는 과정이죠. 야밤에 무슨 작업을 하려나 지켜봤더니 다짜고짜 클로버에 액체를 뿌리는 갑부. 저 여리디 여린 클로버들을 다소 강한 방식으로 키우는 것 같은데요. 소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몸에 그 상처 나면 바르는 그 소독하는 과산화수소수 있잖아요. 네. 그겁니다. 아, 이게 식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뭐 먹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럼요. 과산화 수소수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유해균을 없애주는 건데요. 금방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답니다. 그럼 밤에 하세요? 제가 낮에 그 다른 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 다 퇴근한 다음에 네. 제가 이제 그 여유 있게 이렇게 한 번씩 저녁에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농장 전체를 돌며 클로버를 소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시간. 물만 주면 알아서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그렇게?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또 일하시는 건데? 농업이라는 건 또 시기에 맞춰서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꼭 그때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이렇게 직접 소독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엔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키우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쳐다봐야 돼요. 네잎 클로버는 갑부의 애정을 먹고 자라고 있었네요. 아, 이제 끝나신 거세요? 예. 벌써 4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이게 일찍 끝난 거라고요? 네, 5시 정도 돼야 끝나거든요, 보통. 작업이. 와, 안 피곤하세요? 5시 돼서 자서 한 9시까지 이렇게 자면 충분해요. 단잠을 자니까. 와, 이제 퇴근하시는 거세요? 아니, 여기서 잡니다, 오늘은. 아, 여기서 자요? 예. 어디서 주무세요, 여기? 여기서 그냥 매트리스 하나 있으니까 네. 여기서 그냥 잡니다.
어디서요? 그만하고 이게 그랬잖아.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는 게 편할 텐데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잘 못 가고 토요일만 집에 가요. 토요일만요? 네. 그럼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내시면은 괜찮으세요? 뭐 하도 오래됐으니까 그냥 밖에서 혼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하루 그냥 가고 일거리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그냥 매달려서 지금은 사는 편이죠. 큰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 때문일까요? 밤낮 없이 농장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일군 성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그래서 쉬지 않고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클로버에 대해서는 연구에는 줘라 이런 게 없어요. 와, 우리나라는요? 네. 그래서 외국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뭐 번역이 안 되니까 저희들 영어 실력으로 번역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같은 데 와서 검색하고 들어가면 번역이 그대로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아주 쉽게 자료도 쉽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 최초로 네잎클로버 품종 개량에 성공한 만큼 없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든 하려면. 그렇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아니고 그런 아무 기본 지식이 없는 데서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해나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해놓은 것도 없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다 준비를 제가 해야 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갑부의 열정만큼 빛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부를 만난 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단지. 온통 네잎클로버에만 매여있는 갑부에게 유일한 취미는 바로 화훼단지 시장 조사라는데요. 계절별로 판매되는 화초의 작황을 알아보고 새로 나온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화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연중 계속 나오는 스투키라는 거 식물인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스투키. 스투키요? 예. 오. 그런 것도 이제 부채 모양 이제 닮았다고 부채 스투키라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뭐 태국에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태국에서요, 이거는? 네. 태국 종인 거예요? 태국산입니다, 다. 아. 이거는 시클라멘이라는 꽃인데 원래 겨울 꽃이거든요, 이게. 네. 이것도 거의 다 이거는 일본산이 많아요. 일본산이요? 한국에서는 뭐 자체 모종 생산해서 하는 건 거의 없죠. 다 외국에서 개발한 품종들이라서 우리가 뭐 모종을 하나 사면 거기에 로열티가 다 붙어 있어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식물 대부분은 수입 품종이란 사실. 갑부는 화훼업에 뛰어들며 해외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훼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인기 품종들이 다 뭐 외국산, 수입산 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성질나서 국내산으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 비싼 로열티 안 주고 그 인기 있고 그리고 오히려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하나 개발해보자 해서 제가 개발한 게 네잎클로버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식물은 많고 많은데 홍인원 씨는 그중에서도 왜 하필 네잎클로버를 선택한 걸까요? 꽃도 꽃말 그걸 보고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요. 항상 처음에 봐서 이쁜 걸 떠나서 우리가 꽃을 좋아하게 되고 식물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그 식물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뭐 기능성이 있다든가
꽃말이 좋다든가 이렇게 그게 안 따라주면 식물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바는 의미가 행운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개발하면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어요. 홍인헌 씨가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국산 식물을 개발하게 된 배경엔 이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작은 화병에다가 네이클로바를 줄기나 잎으로 해서 꽂아가지고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데 놔줬을 때는 클로바가 이렇게 네이클로바가 이렇게 많이 있네? 이런 의미로서 굉장히 제가 봐서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는 우리 화훼계에서 그 구근식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큰 회사에 왔습니다. 요즘 화훼계 쪽에 동양 같은 거, 그러고 뭐 새로운 아이템이 있나, 수출 쪽은 어떻고, 농장 쪽에 뭐 생산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식물을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도 이제 다 이게 지금 나갈 걸로 차여져 있죠? 다 수출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백합은 국산 품종으로 해외 특허를 받아 현재 수출 중에 있고요. 이건 이제 블랙 금전수 도원이라고 하는데 희귀한 검정 잎사귀가 매력인 이 블랙 금전수 역시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아내는 효자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열티는 매년 얼마나 들어올까요? 1년에 1억 5천 들어옵니다. 이게 1억 5천 정도를 로열티로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 네덜란드에다가 특허를 낸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은 곧바로 갑부의 열정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다는데요. 이 대표님이 이런 걸 개발하는 걸 봤어요, 옆에서. 네. 보고 뭐 저도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는 있었죠. 그렇게 네잎클로버 품종 개량에 성공했고 이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에 한번 저희가 샘플을 보내가지고 낙엽이라든가 또 이런 그 일식집에서 소재로서 그런 그 받침용 이런 걸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출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네이클로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행운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저는 밝게 보고 있어요. 네잎클로버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호하는 상품이다 보니 수출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박스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교민들한테 다 홍보되면서 다 연락이 왔습니다. 네이클로바 빨리 보내주라고. 그만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문제 있는 이 상황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미국하고 일본 쪽에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농장으로 돌아온 갑부. 우리 토종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생각에 항상 끊임없이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요. 그냥 지나칠 법한 이 소박한 꽃도 갑부에겐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네이클로바 꽃말 뭔지 알아요? 꽃말이 있어요, 네이클로버도? 네잎클로버 꽃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이클로바 꽃말 뭔지 알아요? 꽃말이 있어요, 네이클로버도? 네이클로바 잎은 이제 행운이라는 게 있는데 꽃. 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꽃말이 이게 천년의 행복, 천년의 사랑 그런 뜻이에요. 천년의 행복이란 의미를 가진 네잎클로버 꽃을 활용할 상품도 미리 생각해 두었다는데요. 클로바 이 꽃이 밀원식물입니다. 꿀벌, 꿀이 제일 좋아하는 거. 꿀벌들이 여기에서 꿀을. 네, 옛날에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꿀벌들이 제우스한테 요청을 했어요. 꿀이 많이 나오는 꽃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우스 신이 만들어준 게 이게 바로 클로버 꽃이에요. 그러면 네이클로버 꿀은 일반 꿀하고 또 틀리겠지요? 그게 엄청날 것 같아요, 그 상품이. 보세요. 응? 뭐요? 이거 봤어요.
이거 잎이 5개네요? 예. 또 5잎은 우리가 좋아하는 돈, 금전 운입니다. 여기는 6잎입니다. 잎이 6개. 와, 아주 중요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강입니다. 예. 건강. 6잎은요? 예, 아주 중요한 건강 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박한 풀잎 하나일 수 있지만 5잎엔 돈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6잎엔 건강이라는 의미를 더해 클로버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까지 창출해내는 일, 그게 바로 갑부의 경쟁력입니다. 그 잎마다 의미가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4잎짜리 많이 나오는 거 됐고 5잎짜리 나오는 거, 6잎짜리 나오는 거, 7잎짜리 나오는 거 여러 걸 개별적으로 상품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나중에 그거 나오면 또 건강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 화분 사갈 테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5개짜리 화분을 사갈 테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가 가장 즐겁다는 갑부.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도 해봐야겠다, 저런 것도 해봐야겠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실 때 그때 표정이 가장 좋으세요.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네. 기대되고 막 흥분되고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죠. 벌써 실험 단계에 들어간 아이디어도 있다는데요. 이게 뭐죠? 크로바이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요? 네. 이거 왜 말리시는 거예요? 분말 만들려고요. 분말이요? 네. 클로버를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건조시킨 다음 믹서에 넣고 분말가루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만드는 이유는 클로버 잎에서 놀랄만한 성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그 콩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게 다 곡류잖아요.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건 잎이에요. 잎에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정말 사실일까요? 갑부가 생산한 클로버의 시험 성적서를 살펴봤는데요. 클로버 100g당 단백질은 약 27g이 함유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잎채소의 단백질 함량이 2에서 3g 정도인 것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인데요. 이 결과에 착안해 클로버 분말가루를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요? 네, 그냥 우유 마실 때는 그냥 우유 맛밖에 안 나는데 우리 분말하고 같이 먹으니까 하고 뭐 든든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 미숫가루 먹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나요. 그저 행운을 상징하는 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양학적으로도 좋다고 하니 활용할 곳이 많겠군요. 우리가 그냥 생잎으로 특히 뭐 단백질 보충용으로 계속 먹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분말로 파우더로 해놓으면 먹기가 빠르잖아요. 쉽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아침에 급할 때 뭐 우유에 같이 타서도 되고 나중에 티백으로도 만들 겁니다. 티백으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차 대접할 때 이렇게 하나씩 두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먹는 네잎 클로버를 최초로 개발한 만큼 어디에 쓰였을 때 가장 궁합이 잘 맞는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데요. 네잎 클로버로 화전도 만들어 보고요. 샤브샤브에는 네잎 클로버를 넣어 데쳐 먹기도 하면서 식용 네잎 클로버의 쓰임새를 넓히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를 활용한 요리 생각보다 꽤 많네요. 여러 가지 음식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네잎 클로버를 그냥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정성껏 만든 네잎 클로버 요리는 곧바로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해서 식용 네잎 클로버를 홍보하고
다양한 쓰임새도 개발하는 게 홍인원 갑부의 세 번째 성공 전략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뭐 99%는 아직까지 네이클로버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건 모르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이제 쓰임새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이제 시장이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수출까지 해야 되고.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홍인원 갑부를 버티게 해준 말이 있다는데요. 대표님은 뭐 좌우명 있으신가요? 그냥 한우물을 파자. 응? 농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낸 홍인원 갑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위풍당당 갑부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36살이고요. 연매출은 현재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장갑 낀 30대 100억 CEO가 말하는 성공을 여는 마스터키. 지켜야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저는 있었어요. 일당 6만 원에서 연매출 100억 신화를 이룬 36 젊은 갑부의 알짜배기 노하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